안녕하세요. 나인욱입니다. 오케이. 지금 잠시만 4시 40분? 이고 단국대 철학과 인문논술 시험이 목, 금,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2일 정도 남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2일. 지금 저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요. 그래서 이틀 동안 공부해서 단국대 합격하기.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겠지가 아니라 해야지. 그리고 오늘 하루를 함께 해줄 친구, 짜잔. 그냥 앞에 있던 셔츠 아무거나 입었고요. 오케이. 옷은 벗고 찍을 순 없으니까 앞에 그냥 걸려있던 셔츠 아무거나 입었습니다. (2025) 단국대 모의논술고사 1번 문제가 약간 바뀌었더라고요. 또 오케이 굿. 또 모의논술고사 한번 풀어보면서 무서운데. 완전 음료수. 이렇게 한번 봐보자. 렛츠고. 자, 1번 문제가 원래 핵심어를 찾고 뭐 이런 거였는데 그냥 핵심 내용을 요약하시오로 바뀌었네요. 가나. 한번 해볼게요. 이런 거를 타임랩스로 돌려야 되는데 싫어. 난 풀타임으로 가. 약간 스터디 윗미? 이런 느낌? 딱 좋네. 스터디 윗미. 스터디 윗미는 아니고 약간 몰라. 대충 그런 느낌.
아쉬운데. 뭐 먹고 싶다. 안 되겠지.
다시 이거 봐야 알겠다. 생각보다 어렵구나. 어려운데?
더운데. 어?
쉣. 내 좋은 게 날라갔어. 괜찮아. 난 기억하니까. 진짜 그냥 노역이네. 생각보다 그런 느낌이 아니구나. 약간 핵심 주제를 잡고 그 주제를 통해서 요약해야 되는 것 같았는데 아니었어. 그치. 진짜 다 생략하고 주장만 다 갖고 오네. 다를 설명하라고 문제 상황을 설명하시고 문제 상황을 설명해야 되네. 얼마나 마셨지? 이만큼 남았어. 이만큼이면 7도 500ml면 7도 250ml 마시겠다. 7도 250분의 7이 어쨌든 7도 250이면은 어쨌든 그 정도가 제 주량인가 봐요. 250에 7%.
씨, 이거. 근데 내가 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그냥 이게 막 적어보는 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닌 것 같아. 논술이라는 게 얼굴 빨갛다. 답이 있는 시험이다 보니까 답안 분석이 가장 중요. 그렇기 위해서 한 2개년 정도를 답안 분석만 쭉 해. 필사지 필사. 필사를 막 하고 그러고 나서 1개년을 시험 쳐보자. 오늘은 답안 분석만, 그리고 내일 시험 쳐보고 토요일 시험 치기. 지금 답안 분석이 가장 중요하겠다. 답안 분석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 이게 답안 분석을 한다고 내가 이 분석된 값을 내가 활용을 쉽게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서 답안만 보고 내가 이거를, 그러니까 처음에 답안만 비교. 그래서 답안들의 공통점을 찾아내. 이를 통해서 지문, 그러니까 제시문을 읽고 답안 유추, 그다음 답안과 비슷한 맥락을 띄는지. 얼굴이 너무 빨갛다. 덥다. 이게 손톱에는 입술 물어뜯는 버릇이 있어서. 여기다 이렇게 올려놓으면 괜찮지 않을까?
약간 오 구도가 되게 괜찮은 것 같아. 구도? 뭐 해야 되지? 뭔지 알겠지? 근데 이게 약간 느끼는 건데 알코올이 이게 깔아앉는 건가? 찾아봐야겠다. 알코올 가라앉나요? 알코올이 밀도가 낮아서 안 된대. 그러니까 안 깔았는데. 알코올 향 많이 느끼는 거는 알코올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었어. 알코올은 균일하게 섞인대. 지문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되겠다. 지문 분석이 첫 번째. 두 번째 답안 분석. 답안이 지문을 통해 답안이 어떻게 작성되었는지 정립? 뭐라 해야 되지? 약간 이해하는 거라 해야 되나? 단어가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작성되는지 알아보자. 알아보자를 뭐라 해야 되지? 굿, 좋은 거 같네요. 답안 분석 이전에 답안 유추를 해보자. 맥락 유추. 이틀 공부 단국대 붙는 거야 이러면은 인강을 한번 봐야 되나? 한번 봐볼까? 인강에 갑자기 나도 모르는 막 그런 내용이 써있을 수 있잖아. 쉣, 아이디가 기억이 안 나. 이메일 인증해야겠어. 저는 2007년 2월 8일생이죠. 왜 메일이 안 오지? 스팸에 와있나? 스팸에 와있네. 5시 반이네 지금.
나의 누님 한양대 서울. 서울은 괄호니까 아니고 되겠지. 한양대 철학 목표로 파이팅. 내 강의실 박기호 선생님. 박기호 선생님 한번 가볼게요. 기본 이론 안 읽어. 없네. 장진석 선생님. 실전 논술이 뭐지? 당국대 논술 없나? 당국. 오, 있어요. 파이널 있네, 파이널. 파이널 한번 읽어볼까? 일단 첫 번째 문제가 요약 문제인데 예전 문제들이 이렇게 키워드를 찾는 문제 중심으로 이렇게 나왔었는데 2020부터 문제 유형이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근데 혹시 모르니까 예전 문제처럼 키워드를 찾아가는 방법도 좀 어느 정도 알아야 돼요. 뒤에 강의 보면서 공부하세요. 자, 일단 핵심 내용을 각각 요약하라고 했잖아. 이거는 여러분들 단순 요약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당연히 여러분 뭐 제목을 요약한 건 맞지만은 요거 문제 같은 경우 특히 가만 읽고 가와 나만 읽고 국어라고 글쓰면 안 됩니다. 뒤에 있는 다까지 확실히 읽고서 1번 문제 하나로 묶여있잖아. 전체 맥락을 잡아서 글쓰세요. 어쨌든 얘기했지만 문제가 독립 문제처럼 보여도 전체 연관성이 있어요. 특히 물론 1번, 2번, 3번 크게 대문제 기준으로 보면 연관성이 없어 보이지만 이것도 설문하고 있는 경우에는 분명히 전체 대신을 읽고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정확한 핵심 내용을 찾을 수가 있죠. 특히 시험 나가면 시험 시작하면 바로 글 쓰는 친구도 있거든요. 도망 친구들이에요. 자, 일단 여러분들은 총 시간 120분 동안에 60분 동안 원고를 손대지 말고 모든 문제 개요를 따라가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접속 원고지에 다유와 나유와 입하려고 하지 말고 다까지 충분히 읽고 맥락 잡으세요. 자, 그리고 글자 수가 250자이기 때문에 각각 요약하라고 분량 맞춰야 됩니다. 대충 한 125자, 125자 이렇게 보면 돼요. 125자 이렇게 해서 반반 쓴다 생각하면 되는데 내외라고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도로 보통 얘기하죠. 그러니까 넉넉 잡고 보면 뭐한 280자까지 280자 근처까지 써도 되는데 그렇게 치면 한 130자, 130, 130 그 정도 분량 정도 분량을 보세요. 자, 그리고 요약을 할 때는 125자 한 제시문을 125자 정도에 130자 정도에 요약을 한다고 가정하면 실제로 문장으로 보면 2개 문장 정도가 가능합니다. 물론 한 문장으로 써도 되지만 문장이 너무 길어요. 일반적으로 문장은 한 50자에서 80자 범위 내에서 딱 끊어주는 게 훨씬 더 가독성이 좋죠. 그럼 어떤 구성이 되냐면 이걸 이렇게 쓰세요. 가장 중요한 중심 문장 쓰고 부여 문장 쓰고 중심 문장 쓰고 부여 문장 쓰고 그러니까 다해서 이렇게 요약을 와, 인강 개 좋다. 무조건 요건 1번 문제는 4개 문장으로 쓴다. 근데 4개 문장 중에 첫 번째 문장은 무조건 중심 문장. 그리고 그 중심 문장에는 핵심 개념이 반드시 들어가줘야겠죠. 요약하는 거를 1번 문제로 내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런 데서 어느 정도 학생들의 독해력도 판단할 수 있고 논리력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교들이 요약 문제를 요구를 하는데 절대 단순 요약하지 말고 제시문 전체 맥락 주제 키워드 잡아서 요약을 하는 얘기예요. 자, 미리 얘기를 하면 이번 문제의 중요한 키워드는 법과 제도죠. 법과 제도. 뭐 가나에도 물론 내용이 나와 있지만 다에도 이제 법과 제도라는 걸 활용을 해가지고 1-2번 문제도 해결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써줘야 돼요. 자, 그럼 먼저 자제시문부터 볼게요. 자,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 전체가 다양한 길을 걷기 시작한 90년대 이후 차별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죠. 차별 문제. 자, 논의 기간이 짧은 만큼 차별을 방지하는 뚜렷한 핵심이 안되지 못했다. 뭐 알겠지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워낙에 압축 성장하는 나라다 보니 다른 나라가 뭐 100년 넘게 걸리는 과정을 우리는 불과 30, 40년 만에 다 따라잡아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기본강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그 과정을 산업화 30년, 민주화 30년 이렇게 엄청 압축적으로 진행하다 보니 특히 90년대 민주화 과정에서 이제는 우리 좀 약자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냐는 그 문제가 제기가 되긴 했지만 그걸 다듬을 시간이 별로 없었던 거죠. 자, 그래서 고작해야 금융의식개혁이나 각종 위원회 설치처럼 다분히 추상적이고 형식적인 그 구체적인 방안이 아니었다는 얘기야. 자, 물론 차별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없지만 쉽지 않지만 생각을 좀 바꿔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하면 차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제안을 하고 있지. 자, 이게 핵심이죠. 차별금지 소송의 증가가 우리 의식개혁의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사람들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의식을 개혁해야 되는데 의식개혁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차별금지 소송을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야. 굉장히 독특한 방법이지. 일단 무슨 차별의 문제가 발생했다. 고성차별이든 장애인 차별이든 뭐 여러 종류의 차별이 있어 우리 사회에. 이거 옳잖아 하고 소송을 제기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알고 그런 것도 소송해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런 게 자꾸 쌓이다 보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가 라는 인식이 생기기 시작할 거야. 옛날에는 굉장히 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걸 지금은 분명한 차별로 느끼는 것이 많잖아. 그런 것도 사실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개선이 되고 그랬으니 이런 식 10원? 또 고용하고 뭐 그래서 단돈 10만 원이라도 소개를 한번 받아내. 지문 분석은 필요 없어. 뭐 그렇게 살아서 그러고 살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많거든. 130자 뭐 130. 모범 답안 분석해 주는 거 보겠습니다. 합격 가했던 거예요. 쌀6만 법제 제도를 국가가 시행을 해라. 분량 비슷하게 맞춰줘야 돼. 중심 문장 잘 보세요. 가는 차별금지 소송 증가가 사람들의 의식을 개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차별금지 소송 증가가 층표이다. 자, 다음 이를 위해 국가 인권의 역할을 갖게 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국가가 차별차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는데 언론은 시민의 권리를 옹호할 수 있다는 것이 사실 세 문장을 썼는데 뭐 이거 괜찮아요. 두 문장을 써도 상관없다. 이렇게 끊고 요 뒤에 두 개를 한 문장 묶어도 상관없어. 문장은 최대한 짧게 쓰는 게 좋긴 해. 근데 생각할 때는 두 문장 정도 이렇게 쓰고 생각하고 써도 돼요. 그다음 발라 나누지 말고 이어서 나는 공물을 이용한 물건에 페달을 붙이기에 화폐 제도, 키워드 제도, 화폐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왕에게 권한다. 이게 중심 문장이야. 화폐를 사용한다면 운반과 보관 등의 불편을 해소하고 백성들의 고통을 덜 수 있다. 그리고 그 뒤에 법적 수준 나옵니다. 제 진심을 모르겠네. 사회적 이익을 증가시킬 수 있다. 거기까지 써도 좋아요.
설명하시오가 원인을 적으라는 말이래요. 문제 상황을 설명하라고 했지 해결책을 쓰라고 한 적이 없죠. 오버하지 마.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이런 거 절대 쓰면 안 돼. 그냥 여기서는 이거는 이런 문제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또 답은 정해져 있어. 답 때문에 제도 법의 문제겠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거기에 초점 맞춰가지고 답이 되는데 이 부분이 좀 어렵다 이거 쓰는 부분이. 자 그러면 다시 맞출게. 그러니까 여기서 가나를 그 공통하는 주제가 법과 제도고 스타는 법과 제도가 원인이 되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를 서술하면 되겠다. 잘 알고 있는 난소공. 조세희 작가의 난소공이라는 작품이죠. 나자이가 소리 작고. 이제 3남매가 있잖아. 영수, 영호, 영희. 그래서 처음에 큰형과 둘째가 지금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을 하는데 제대로 된 보수도 못 받고 너무 힘든 일을 하고 있거든. 자자. 형은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자고 나를 찾아왔다. 우리 기계실 때 쪼그려서 얘기했어. 우리가 말을 할 줄 몰라서 그렇지 이건 이 회사에 이제 돈을 차례. 그러니까 싶어. 돈이라도 제대로 받아야 되는 나도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 자, 근데 그가 말하는 희망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도 없어. 어차피 안 해준 거잖아. 우리는 그 희망 대신 간이할 만큼 목말리가 우리 공장식하게 물을 거예요. 나랑 강조한 부분이 되게 비슷하다. 기분 좋은데. 사장은 맨날 위기인데 몸 기계를 비춰서 자, 적대회사들과의 경쟁에서 지금 우리가 탈 수 없다. 이것이 우리가 제일 무서워하는 말이거든. 사장과 그의 적을 이기고 알고 노동자들을 계속 사실을 갖고 있는 그 과정이에요. 자,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제 지금은 다의 문제 상황이 나와 있다. 문제 상황. 자, 먼저 문제 상황을 좀 정리해. 이때 문제 상황을 정리한다는 거는 제시문을 요약하는 거야. 전체 한 2분의 1 정도의 분량으로 2분의 1 정도 분량으로 요약을 해주세요. 간단히. 자, 먼저 지금 여기서는 굉장히 열악한 노동 환경 속에서 착취를 당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 환경. 제시문의 인목을 이렇게 일반화시켜 써야 된다. 자, 그리고 과도한 노동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서 또 과도한 노동을 하고 있지만 문제는 뭐니? 그에 합당한 보수는 받지 못하고 있어. 여기 합당한 보수, 배우,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노동자들이 저한테 부정적인 실을 얘기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다 알아. 우리 모두 알고 있는 게 잘못됐다는 걸 알지만 이 상황을 누군가에게 얘기도 못해. 왜냐면 아까 뭐라고 했어? 얘기하면 쥐도도 모르게 잘려버린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하는 이 상황이 분명히 앞에서 얘기한 모든 상황이 노동자들의 부정적 상황이라는 건 분명하지만 부정적 현실 현실이라는 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없어. 문제 제기했다가 결국 이 일자리만 잃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자본을 주고 있기 때문에 신문 나가라 니네 말고 이 사람 노동자를 그냥 뭐그 기계나 무속처럼 끌고 가는 거거든. 사실 우리 70년대에 이런 노동과 관련된 소리들이 많은데 세월이 지나서 우리는 이제 이런 것들이 옳지 않다는 게 노동자들이 정당하게 대우받지 못했다는 거. 이거 말하자면 약자에 대한 차별이기도 하거든. 그런 차별을 인식하게 되고 70년대 바로 전태일 여사가 노동법 있는 노동법이라도 좀 지켜라 이렇게 하면서 분신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서서히 사람들의 인식이 깨기 시작해요. 물론 70년대 유신 정권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노동자들의 인권이 올라가거나 그렇지 않았지만 80년대 말하는 이 부분이 좀 어렵다고 했다. 이런 일이 발생한 거냐? 다에 국가의 법 자체가 없는 거야. 이거를 지켜줄 노동자들 답안 분석해줘. 다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다의 내용을 좀 정리해줘야 돼. 열악한 작업 환경, 과도한 노동시장, 노동에 지지 못하는 보수, 노동자의 현실이 드러나 있지. 특히 이 부당한 상황을 인지하지만 해고가 무서워서 제기도 못하는 어려운 상황이야. 자, 이렇게 전략 다 불려서 전략 문제 상황을 제기하네요. 다에서는 그러니까 이러한 게 드러나 있다. 이런 게 나와 있고 여기서 이런 게 있으나 이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 지금 문제 상황을 쓴 거야. 말하자면 지금 다 요약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원인 분석한 거야. 해결책 거야. 그 다음에 반을 문제 상황을 제시하는 데 쓰고 나머지 반을 그 원인을 적는 데 쓰네. 원인을 쓰는 게 바로 설명하시오라는 조건이라고 문제에서. 원인을 쓰는 게 설명하시오. 이런 문제는 다에서 제시된 것처럼 법은 있어. 법이 있으면 뭐해?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법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일 수 있다고. 법이 있지만 법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노동자를 보호할 법의 부재로 인한 것일 수 있다. 노동법이라는 게 있어서 그 법이 완벽하게 개인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게 아니거든. 법과 제도에 초점을 맞춰서 이게 되게 생각보다 쉬운데 어려움? 뭐랬지? 쉬운데 막상 쓰면은 되게 답안과 많이 벗어나게 쓰게 되더라고요. 여기서 추론을 해주는 거야. 이 제시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제도의 특징을 가지고 이걸 추론해줘야 된다. 이 문제가 보면 예전의 문제들을 보면 키워드 딱 찾아서 요약하고 끝나는 문제. 이 모의고사 기준으로 보면 이건 추론 문제로 문제 형태를 살짝 바꿨어요. 요약 문제가 추론 문제로. 난이도를 많이 올린 거야. 1-1번 해볼라 했겠지만 1-2번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다.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 처음에 여러분들이 답을 전혀 생각 못했을 수도 있어. 그럴 수 있어. 적어도 근데 이렇게 뭐 있는 것도 제대로 안 시켜서 문제다, 없어서 문제다 이런 거 못 찾더라도 추론 문제로 바뀌었다네요. 난이도가 올라간 걸. 적어도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건 법과 제도, 키워드가 제도, 제도나 법 이런 게 키워드라는 것만 찾아냈어도 굉장히 형태를 잘한 거야. 가와 나의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를 통해서 그걸 하면 되겠다. 공통 주제, 관통하는 주제를 찾고 이를 통해 다의 문제 상황을 원인을 분석하는 거네. 반드시 문제를 유기적으로 읽고 문제를 풀어가야 돼요. 알겠죠? 자, 2번 문제 반대 문제는 1번, 3번이 어렵고 2번은 그래도 점수 따는 부분이에요. 3단 문법 기본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처음에 배웠다. 2번이 좀 쉽다는데.
이만큼 원샷 하면은 괜찮을라나? 48분이나 찍었네. 이만큼 남았어. 책이나 좀 읽어볼까요? 인강이 이게 되게 좋구나. 요즘 읽고 있는 책입니다. 이 사람을 보라. 이 책이 니체의 이제 자서전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책. 별로 안 취하는데. 마실수록 왜 이렇게 깨는 기분이 들지? 오히려 깬다. 신기한데? 이게 한 이 정도가 (50분) 한 1시간 찍겠는데 이게 편집을 하면 좀 재밌을라나? 몰라. 나는 귀찮아서 편집 안 하고 올릴 거야. 내 감각이 되게 약간 거짓됐다는 느낌을 받고 있는 느낌? 이게 약간 취해서 감각이 되게 취한 상태로 세상을 받아들이지만 내 내면이 깨있는 느낌이야. 감각이 약간 되게 거짓된 것 같아. 처음부터 약간 저는 세상을 두 가지 세상으로 바라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하나의 세상일 거지만 되게 약간 좀 당파적인 의견을 되게 반대하는 입장이라서 세상에는 인지 가능한 세상, 그 다음에 인지를 초월한 세상, 이렇게 두 가지로 봅니다. 인지 가능한 세상은 쉽게 얘기하자면 사회, 우리가 진짜 인지할 수 있는 세상, 보고, 듣고, 느끼고, 말하고, 생각하고 이런 세상이고, 인지를 초월한 세상은
우리가 감각하지 못하는 것들, 고차원이 될 수도 있고. 사실 인지 가능한 세상은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있는데, 인지를 초월한 세상이 난 되게 궁금한 것 같아. 왜 느낄 수 없으니까 정보량을, 내 정보를 초월해서 감이 약간 떠올리기가 쉽지 않은, 떠올린다고 해도 이게 과연 맞을까? 내 인지를 통해서 추측을 하는 건데 그게 과연 인지를 초월한 세상일까? 약간 궁금하긴 하네요.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마시죠. Clear. 얼굴이 빨개. 약간 내 감각이 아닌 것 같아. What? 살아간다는 게 무엇일까? 저는 이런 고민을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답을 내더라도 계속 물어봐야 돼. 왜? 내가 틀릴 수 있거든. 이 세상에는 사실이 없어. 사실을 수렴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항상 틀릴 수도 있다는 점을 항상 고려해야 돼요. 뭐든지. 예를 들자면은 1 더하기 1이 틀릴 수도 있는 거고, 1 더하기 1이 2라는 게 틀릴 수도 있는 거고, 방금 내가 말한 말, 그러니까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말이 틀릴 수도 있어. 나는 안 틀릴 수도 있다는 거지. 일단은 이게 되게 나 자신도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태도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좀 제 삶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자면은, 저는 원래 코딩을 하려고 했었어요. 프로그래밍. 특히 AI나 정보 보안 쪽에 되게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 흔히 말하는 해킹에 관심을 많이 가져서 원래 프로그래밍을 쭉 하고 그쪽으로 나아가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현타가 오더라. 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가? 코딩을? 그냥 옛날부터 쭉 해와서 하는 건가? 그 고민이 계속 들었어요. 내가 분명 어렸을 때 생각했던 거는, 아, 나는 내가 재미를 위해 살아야겠다. 나의 재미를 위해. 그 생각했는데, 과연 내가 지금 재미를 추구하고 있는 것인가? 과연 내가 이걸 했을 때 행복한가? 근데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행복하다. 행복이란 뭘까?
내가 언제 행복을 느끼지? 행복을 왜 느끼지? 그렇게 점점 약간 근본적으로 질문이 바뀌기 시작했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은 왜 살지? 왜 사회를 이루지? 존재라는 게 뭐지? 이런 질문을 도달했고, 나는, 그러니까 그때 제가 약간 삶의 의미를 약간 잃었어요. 그럼 나 왜 살지? 생각해보면은 마땅히 살 이유가 없어. 보통 제 친구들이나 사람들한테,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너는 왜 사냐? 이렇게 했을 때 그런 게 있어? 뭐 태어났으니까 살지, 이런 게 좀 많더라고요. 근데 이게 태어났으니까 산다는 게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내가 보기엔 되게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거야.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면 안 태어나면 안 사나? 근데 내 삶도 그렇게 느껴지는 거야. 삶이 되게 무의미하다. 그래서 삶이 되게 무의미한 것 같아서 그때부터 나는 내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행동해야 되겠다. 내 목표를, 내 삶의 의미를 찾는 것으로 하게 돼서 처음에는 약간 유물론적인 생각? 지금 비슷하지. 우리 뇌가 결국은 생각을 하는 게 전기 신호를 통해서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러면은 내가 물리학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다면은 내 존재의 본질에 대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처음에는 물리학 전공을 선호했고, 좀 나중에 들어서는 너무 물리학의 한계가 보이는 거야. 이거 내가 죽기 전까지 물리학을 해도 물론 할 수는 있겠지만 못할 가능성이 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내가 철학을 공부해야 되겠다 싶어서 철학과를 틀게 되었고, 물론 저는 대학 가서도 복수 전공으로 물리학과 철학을 배울 생각입니다. 원래는 근데 내가 물리학이랑 수학을 복수 전공하려고 했었어. 근데 지금은 철학, 물리학 복수 전공할 것 같고요. 내가 어디까지 얘기했지? 어쨌든 그래서 지금은 제 삶의 목표, 이게 삶의 목표가 또 어떻게 설정됐는지에 대한 배경을 좀 더 설명드리자면은, 삶이 되게 무의미하니까 삶의 이유를 찾아야겠다도 생각이 들었고, 내가 내 삶의 이유를 찾기 전까지는 삶의 이유를 찾는 것이 내 삶의 이유가 되어주고, 삶의 이유를 찾게 된다면 그 삶의 이유에 맞게 내가 살아가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제 인생의 목표를 그렇게 정했습니다. 삶의 이유를 찾는 것.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일어나는 예를 들어서 갖는 직업, 또 배우, 뭐라 해야 되지? 직업만 딱히 생각이 안 떠올라서 직업만 따지자면 직업은 이제 그거인 거죠. 내 꿈을 이루기 위한 수단. 직업이 꿈이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대학을 다니다가 자퇴를 할 수도 있고 그냥 직업 없이 살아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책을 좀 쓰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또 얘기할 게 있나? 그냥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하자면, 내 삶의 이유를, 삶의 의미를 못 느껴서 삶의 이유를 찾는 것이 나의 목표가 되어주었다. 그래서 지금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중이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사람이란 그거거든요. 미래를 살 줄 아는 사람, 현재를 사는 것이 아닌.
그러니까 물론 그런 사람이 되게 많긴 해.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 지금 당장의 행복을 위해서 살고 가까운 행복을 위해 행동하고 그런 느낌? 근데 저는 사람이란 그 뭐지? 책 해설을 읽었어요. 그 시간의 지배자라는. 거기서 그런 말을 하더군요. 사람이 지금까지 이렇게 생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람에게는 미래라는 개념이 있고 그걸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동물에게는 그게 없거나 엄청 짧다? 그런 걸 보고 약간 종합적으로 생각했을 때 약간 이게 약간 사람이란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구나. 현재와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보는 것이 살아가는 것이다. 미래를 살아가는 사람이 미래를 살아가는 것이 진짜 사람이다. 약간 제가 이런 생각을 갖게 돼서 제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됐다. 그냥 뭐 대학을 잘 가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어차피 낮은 대학을 가든 높은 대학을 가든 제가 공부할 분야는 정해져 있고 어떻게 공부할지 뭘 공부할지는 다 정해져 있으니까. 그리고 또 요즘 너무 기술력이 좋아져서 이게 공부하고 싶으면 제가 다 공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지식을 위해서는 굳이 대학을 안 나와도 될 것 같아. 그냥 지식을 위한 게 아니라 뭐라 해야 되지? 인맥 쌓기 위함? 인맥이 진짜 다인 것 같아. 대학은 그냥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만나고 보면서 동기부여가 되며 여러 가지 관점을 배우고 여러 정보를 습득하며 협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대학은. 그래서 대학을 좋은 데를 가라고 하는 것 같고 전 딱히 좋은 대학을 갈 생각이 없어요. 어차피 이게 좋은 대학이라는 것도 되게 기준이 애매하기도 하고 애매한 건 아니겠는데 어쨌든 몰라. 그러니까 애초에 좋다라는 것 자체가 되게 상대적인, 그러니까 모든 개념들은 다 상대적이에요. 왜냐? 사과는 뭐 바나나와 배와 다르기 때문에 사과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모든 건 상대적이기 때문에 약간 뭐 좋은 대학의 기준도 잘 모르겠고 좋은 대학을 가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어차피 전 열심히 사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 계속 노력할 테니까. 또 저는 편입을 생각하고 있기도 하고 좋은 대학을 가도 난 계속 편입할 것 같아요. 더 많은 다양한 관점들을 얻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많고 다양한 관점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책을 쓰고 싶은 것도 있어요. 책을 쓰면은 이 책을 읽고 다른 사람이 나와 비슷한 혹은 다른 관점을 가졌네? 이 사람이랑 얘기해보고 싶다. 약간 이런 관점이 생길 것 같아. 왜냐하면 저도 책을 읽으면서 그걸 많이 느꼈거든요. 책을 읽고 이 사람 나랑 진짜 비슷한 생각 가졌다. 한번 말해보고 싶다. 이런 느낌? 이 사람한테 궁금한 게 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들과 협업 기회가 생기는 것 같아서 책을 쓰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솔직히 돈이 진짜 중요하죠. 저는 사람 생존을 위해 살아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에 대한 관점을 조금 말이 나와서 좀 설명드리자면은 처음엔 삶의 의미가 뭔지 몰랐고 다음에는 삶의 의미가 사람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 싸우는구나. 생존을 위해 행동하고 뭔가 움직이는구나를 느꼈고, 그 다음으로 지금은 사랑은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나 무생물,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모든 존재는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기 위해 살아간다? 그러니까 사람은 인류를 위해 힘을 쓰면서 인류의 인류의 뭐라 해야 되지? 지속을 기원한다? 그런 느낌.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존도 중요한 몫이 되고, 그리고 저는 일단 제 생존을 되게 우선시하게 여기기 때문에 돈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돈을 딱히 벌고 싶은 욕구는 없는데, 이게 돈을 벌어야 이게 생존이 유지가 되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일단 생존을 해야 지금의 삶에서 뭔가 이룰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게 공부잖아. 공부기 때문에 저는 공부를 하고 제 생존 유지 수단인 돈을 벌기 위해서는 약간 교수를 해야 된다. 책을 써야 된다. 그래서 저는 교수가 되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 좋은 대학을 가야 돼서 제가 논술이라는 전형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논술로 대학을 쓰고 있습니다. 얘기할 거 되게 많은데 이런 생각을 가진 게 한 중1 중반부터 이런 생각이 시작되어서 지금 한 2년 반 동안 쌓아온 생각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생각들이. 그래서 약간 뿌듯한 느낌도 있고. 할 말이 이제 없다. 이제 씻어야 되나? 이제 몇 시죠? 지금 6시가 되어서 영상이 끊겼네요. 제가 6시에 그거 뭐지? 쇼컷이라고 그 단추거? 그거 활용해서 제가 6시에 노래를 틀게 해놨거든요. 6시에 기상하려고. 전 알람 소리 되게 싫어해서 알람 듣고 깨는 것보다 노래 들으면서 깨는 거 좋아해서, 그래서 영상이 지금 끊겨서 다시 찍었고요. 아마 영상으로 보면 티가 안 날 듯. 6시고 학교 가야 되니까 씻고 밥 먹고 학교 가면 7시 그쯤 되겠네요. 아마 학교 가서 1, 2, 3, 4교시 솔직히 좀 잘 것 같고, 1, 2, 3, 4교시 자고 5교시부터 다시 논술 준비해야죠. 근데 나 얼굴 되게 빨개지는 것 같아. 나 지금 다리도 빨개졌어. 허벅지도. 아마 여기 몸도 되게 빨개졌을 거예요. 눈도 빨개졌네? 미친 거 아니야? 뭐지? 눈이 왜 이렇게 빨갛지? 몸이 이상한 거 아니야, 이 정도면? 피곤한가, 내가? 쉣. 폰 떨어뜨렸어요. 확실히 약간 취하긴 했나봐. 제가 주량이 되게 약해가지고 솔직히 저거 한 캔이면은 저희 지금 좀 덜 취한 것 같아. 정신이 너무 말짱해. 건조해지고 이제 씻고 준비해야 되겠네요. 시간이 있을. 이제 딱히 할 말도 없으니까 끊어보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킬게요.
다시 해봐. 무슨 게 아 영어 못해요. 브루노 마스. 가로를 안 찍혔네. 개 짜증나게. 아직 개멍청해 보인다. 개멍청해.